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만성센터 원장 하트럼입니다. 오늘은 그 무아 증득에 따른 우리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증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구분하는 거에 의하면 이제 육식, 칠식, 팔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육식은 안이비설신의, 칠식은 말라식, 그 다음에 이제 팔식은 아레아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무아증득은 이제 아공을 증득한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라는 의식이 공한 것을 인저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증득한 것이죠. 그러면 육식, 칠식, 팔식 중에 이제 칠식에 관련된 공을 터득한 거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칠식. 근데 이것을 이제 기존 불교식으로 터득하려면 무위법으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또 뭐 얻어 걸리기 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깨달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서산대처럼 다구는 소리에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또 닭 우는 소리 듣고 모두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이제 제자들의 그 깨달음이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내서 방편을 드러내서 이제 많이 깨우쳐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라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겠지만 이것이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애매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이제 그 수행자들도 많이 보는데 이 칠식을 못 넘어서 가지고 이때 이제 진짜로 이제 요거를 탁 넘겨줄 방편을 갖고 있는 이제 선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에 따라서 이제 잘 그런 선생을 좀 빨리 만나기를 바라겠고요. 가슴 명상에서는 이것을 이제 무아의 방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걸 여실히 이제 드러내는데요. 이것이 드러나면은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의식은 어떤 변화를 겪느냐? 예를 것 같으면 이제 기존 이제 불교를 볼 것 같으면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교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거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깨달음 저렇게 되나보다 하는 거지. 그걸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공을 증득해보면 이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생기냐 하면 육식이라는 것은 보시면 안이비설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저 내용을 잘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식까지는 외부로부터 우리 감각기관에 눈, 코, 입에 걸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고 하는 이제 에고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팔식은 우리의 이제 보통 무의식, 저장식,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면 육식은 외부의 정보, 칠식은 나라고 하는 인식, 의식, 팔식은 기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죠. 안이비설신이 말라식, 아레아식.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억이라는 게 사실 저장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아공을 증득하면 이 칠식이 나라고 하는 의식에서 에고 의식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의식으로 아공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육식에서 외부 환경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칠식에서 이 팔식에 있는 기억들을 불러다가 외부 정보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 죽어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고 기억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육식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비교, 판단,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가 그 현재 의식에서 살 수가 없고 그 기억에 의존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생기가 없죠. 그냥 이건 뭐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벚꽃이 만발해 있는데 밖에 나가면 그 꽃을 즐기는 것보다 저건 벚꽃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육식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안식에 의해서 벚꽃의 정보가 들어오면 이 칠식이 나라는 에고가 이제 팔식에서 상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벚꽃이라고 기억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칠식에서 저거 벚꽃 폈네 올해도 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에 의한 삶, 과거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깨달음이라든지 수행하는 그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삶에서 이렇게 이거 60, 70, 80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칠식이 이제 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공. 나라고 에고가 사라졌어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육식의 정보가 들어오면, 이 팔식이, 이 칠식이 있어야지 이 팔식을 우리가 건드려요. 그러면 이 칠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육식이 그냥 안이비설신에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 그대로 팔식에 의해서 각색되는 게 아니고요. 과거 경험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의식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으면서. 칠식이 공이 됐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팔식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칠식이 공의식으로 딱 돼 있으면, 이 과거 기억, 즉 팔식에 의해서 육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육식의 의식이 정보가, 외부 정보가 그냥 칠식의 아공에 의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그 수행에서 흔히 얘기하는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비교, 분석, 판단 안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여기 현존의식, 지금 여기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이때 팔식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칠식이라는 에고가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 외부 정보, 육식으로 들어온 외부 정보를 기억이 잡아먹지를 못해요. 벚꽃을 보면 있는 그대로 벚꽃이라고 하는 그 팔식에서 그 기억을 갖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벚꽃 있는 그대로, 그것이 벚꽃인지도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존의식에서 그 아름다움을 그냥 그대로 온전히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의식에서.
그랬을 적에 우리는 항상 그 외부 정보, 육식에 의한 외부 정보를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여기서 항상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그 텅 빈 의식 속에서 감동으로, 즐거움으로, 편안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알아차리고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로.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60, 70, 80을 너무 불교식으로만 그래서 교리식으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아공을 증득하고 보면 이 60, 70, 80을 참 정확하게 잘 우리의 의식을 구분은 했는데, 이것을 너무 교리식으로 해석만 하고 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것은 또한 알고 보면 이 칠식이 아직 아공을 증득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즐겨도 80을 갖다가 즐기는 거라고요. 온전히 칠식이 공인 상태에서 육식이 칠식에 비춰질 때, 아공이 된 상태에서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칠식이 말라식이 아공으로 변하기 전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아를 증득할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러한 깨달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부 몸으로 증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공이니 복공이니 현재의식이니 지금력이니 깨어있음이니 현재를 즐겨라든지 성성적적 이런 것이 다 현존이 알파자 오메가다 이런 깨달으신 분들이 모든 한 얘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 미래로 오가게 하는 그 근본이 이 칠식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칠식에서 아공으로 넘어가야 돼요. 말라식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수행이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의법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수행자들을 애를 썩이는 것인데, 노력으로 할 것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몇 년을 밤을 새서라도 되는 거라면 할 텐데, 이게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냥 기다리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 가슴명상에서 무아의 방에서 여러분들이 무아를 증식을 하면 근데 그거 무아 증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불교의 법공 아공을 증득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락아정이라든지 공적 영지라든지 성성적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에 하나하나를 들이댔을 때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 일단은 그것은 정확히 아공을 증득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상락아정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공을 증득을 하시면, 무아를 증득하시면 이러한 육식에서 외부의 정보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8식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60, 70, 80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살아있는 어떤 깨달음의 지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